정두원, 서가번의 직설.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정두원입니다.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가번입니다. 네, 한 주가 빨리 돌아오죠. 또 벌써 수요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가번 전 의원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요 며칠간 민주당이 시끄러웠습니다. 정당 발전위원회를 두고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예,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지금 정도 되면은 슬슬 이제 지방선거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제도들 당원 당규 정비해서 공천 문제라든지 또 출마자들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세부적 절차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손을 봐야 하고 또 이제 당원들 확보해서 경선 특히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또 우리 좀 약간 취약한 지역들 뭐 이 대책 세우고 네. 또 당원들 확보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위기도 좀 띄워야 되고 네. 그런 절차들을 위해서 이제 기획단이 꾸려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뭐 조금 논란이 많았죠. 그러니까 공천권을 가지고 뭐 이렇게. 결국은 논란의 핵심은 공천권 문제였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보고 또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왜냐면은 네. 지난번에 이번에는 혁신위원회를 안 그리고 정당 발전위원회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지난 대선 전에 지난 총선 전이죠. 김상곤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그 혁신위원회에서 사실상 공천 관련된 규정들을 다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다시 손을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정당이 네. 모든 정당들이 선거가 되면은 뭘 가지고 분위기를 띄우겠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이제 그 혁신위에서 마련한 혁신안을 선거 아직 이제 그냥 무시하고 다시 만들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선은 이제 야당에서 여당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당이 최고위원들이 시도당 위원장들이 최고위원이 됐고 또 그 시도당 위원장들 중에서도 시도지사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야당과 여당의 선거 전략이 좀 달라야 되고 또 후보 기준들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후보 기준들도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 우리 서가번 전 의원께서 민주당 소속이시다 보니까 되게 완곡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 네. 정두원 전 의원께서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걸 복잡하게 얘기하는 줄 모르겠어요. 이게 밥그릇 싸움 하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원 당규는 시도당 위원장한테 이제 권한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추미애 대표는 대표니까 내가 좀 역할을 하겠다. 이제 결국 그 얘기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밥그릇 싸움은 어떤 선거가 벌어지기 전에 항상 일어나요. 꼭 민주당뿐만 아니라 어느 당이나. 근데 네. 이번 선거는 딴 당은 별로 먹거리가 별로 없어요. 민주당만 먹거리가 풍성하거든요. 원래 이제 이길 전망이 높은 정당일수록 시끄럽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 총선 때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이 그 난리가 났던. 그때는 뭐 이긴다고들 난리 폈죠. 그러니까 옥새 갖고 나르샹가. 근데 이게 이렇게 봐야죠. 이제 그게 밥그릇 싸움이긴 한데 네. 집권당으로서 또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선으로만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중앙당에서 좀 일정 정도 관여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추미애 대표의 권력 기반 강화로 보여진단 말이죠. 네. 사심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네. 그런데 사실 그게 늘 그 논란입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다 논란인 게 경선으로만 하면은 좀 능력 있고 이 당 밖에 계신 분들을 좀 모셔서 전략 공천. 하고 싶은데 예. 이게 그 기준들이 없어요. 지금 지방선거에는. 그런가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추미애 대표 생각에. 그렇죠. 네. 추미애 대표나 또 최재성 위원장이나 기타 당에 지금 이제 당직을 맡고 핵심 그래서 지금 지도부에서 그런 문제 충분히 나는 제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 절차들을 최고위에서나 또는 의원총회에서나 한번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쳤으면 쿠킹 과정을 좀 거쳤으면은 그래도 만만치 않을 건데 없이 그냥 툭 던지니까 개인 욕심이 좀 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언론에서는 프레임을 어떻게 짜냐면 추미애 대 친문 이런 식으로 짜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 뭐 다 친문이지 친문 반문이 어떻게 있습니까? 단지 이제 지도부들 간에 또 지도자들 간에 약간의 이해관계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뭐 그 친문, 비문, 반문 이 구분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그렇게 썩 그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대립구도 그렇게 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성립이 좀 안 되는 편이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논의한다. 그럼 이거 그러니까 공을 뒤로 넘긴 거 아닙니까, 정도원 의원님?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씨는 잠복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추미애 대표가 존재감을 좀 보이려다가 결국 깨갱한 거죠, 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추미애 대표 중심으로 하려다가 이제 최고위원들까지 함께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냥 패배했다, 고상하게.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 그나저나 민주당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의 분위기가 내년 지방선거 낙성할까로 이런 분위기입니까, 서가번 의원님? 민주당 분위기뿐만 아니고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도가 80%인데 현재 분위기라면은 누가 그러면 이 선거 여기서 이 국면에서 선거를 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뭐 지금 아직도 갈 길은 멀고 그렇죠.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모습과 또 일상적인 또 이 하나하나 과정들이 상당히 그 민도가 높고 또 고민을 많이 하는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멀죠. 그러나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서가번 전 의원님 어떻게 단체장 이런 거 도전 안 하십니까? 뭐 당원과 국민이 원한다면은 뭐 그런 뻔한 대답이었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뭐 어차피 이게 또 지방선거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국민의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흘 뒤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뽑히는데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뭐 양자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하고 정동영 의원이 합세해서 뭐 공격하는 걸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읽는구나. 왜 그러겠어요?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좀 밀린다 싶으니까 합세해서 하겠죠. 네.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송기석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1차에서 과반 득표로 무난히 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 글쎄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되겠죠. 그렇게 보세요.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결선 투표 안 갈 것 같아요. 1차에서 끝날 것 같다. 호남에서 전체적으로 국민당이 안 좋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게 아까 민주당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번 전당대회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 국민들이 아니고 당원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출마자들입니다. 지방선거 출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후보들이 예비 후보들이 누구를 당대표로 해서 출마했을 때 그나마도 좀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지. 그렇죠. 당연히 뭐 그 생각을 해도. 그러면 당연히 안철수, 그렇지 않아도 안철수 당인데. 당연히 그 정동영 후보나 추미애, 천정배 후보보다는. 당적을 왜 바꾸세요? 천정배 후보보다는. 안철수가 낫다고 생각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 국민 선거도 없습니다. 여기는 당원만 가지고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결국 그 당심은 뻔히 정해져 있어서. 제가 보기에 뭐 중과부재가 아닐까. 아니 그러면 좀 객관적으로 서가번 의원님의 지역구는 전남 순천 아닙니까? 자 그럼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인기라고 할까요? 지지도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다고 좀 안철수 평가하세요? 후보 지지도가 지금 뭐 거의 바닥권이죠. 바닥권이나 거기에서 지금 지자체 선거를 나갈 분들은 그분들은 단철수로 모아져 있죠.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은 그분들이 당원을 모집하고. 그분들이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동영, 천정배 두 분이 또 그렇게 뭐
리더십이 지금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 평가로 네, 지금 했을 때는 안철수 경쟁력을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그럼 전 대표가 이번에 다시 대표가 된다면 서울시장 출마설은 이제 다 없던 얘기가 되는 겁니까? 왜요? 저 대표가 돼도 서울시장 출마할 수 있죠. 출마할 거라고 사실 보세요?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출마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원래 이분은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정치에 들어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돌고 그렇죠. 또 돌아서 결국 서울시장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것도 이제 국민의당 후보로서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얘기를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지만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특히 서울시장이나 광역단체장을 놓고 좀 연대 같은 게 좀 시도될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러니까요. 예. 그게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이긴다 하면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깁니까? 그렇게 하면? 아니,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이제 가서 이제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때 국민의당으로 가면은 형편없이 깨지고 뭔가 연대하면 된다 하면은 그 이제 움직임이 이제 생기겠죠. 지금 안철수 대표 본인 스스로도 뭐 그 나가는 것을 상정하고 지금 전당대회를 그 표를 모으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제가 잠깐만요. 그래서 송기석 그 의원하고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자 오히려 그 서울시장 출마설 같은 경우 당 대표 되고 나서 오히려 대표로서 활동력을 높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질문을 했더니, 근데 그거를 서울시장 출마설을 안 전 대표가 제기한 게 아니라 정동영 천정배 후보 쪽에서 제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 발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상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불감청의 고소원이고 시간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지. 결국 이 전당대회의 핵심 이슈는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누가 이길 것이며 어떻게 치러야 그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선거를 치를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안철수 당대표 돼서 서울시의장 후보를 안 나갈 수 없겠죠. 나갈 거라고. 근데 지금 이제 정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은 이제 단독으로 나갈 수 있겠냐. 연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현재 최소한 뭐 50% 문재인 대통령이 50% 이상 지지율만 확보하고 있어도 지방선거기 결국은 시점에서. 단독 선거는 어려울 거거든요. 문제는 그러면은 전라도 사람들이 바른정당하고 이 안철수 국민의당하고 연대를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을 좋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그 딜레마가 좀 있을 거거든요. 아니요, 호남 유권자를 떠나서 호남권 의원들이 또 반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뿐만 아니고 바른정당도 그 딜레마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남에서 자유한국당을 놔두고 바로 그냥 그 안철수 국민의당하고 하는 것에 대한 영남 지지자들 또는 그 출마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수도권의 생각과, 이 각각의 지지 기반인 호남과 영남에서, 각각, 후보들이 유불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딜레마에 또, 봉착할 겁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뭐 출마한다고 봐야죠.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정도원 의원께 여쭤보겠는데, 계속 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뭐 연대니 통합인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소설급으로 시나리오급으로. 근데 그런 얘기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게 호남권 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그래, 제발 그렇게만 해라. 그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연대를 한다는 얘기는 서로가 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우리 독자적인 힘 갖고는 뭐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또 합치자니 그게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상상을 해봐요. 최종적으로는 바른당 의원들이 갈라질 것 같아요. 그냥 자유한국당으로 일부 가고 일부 국민의당으로 가고. 그렇게?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바른정당이 두 쪽 난다? 네, 그렇게 될 지방선거 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영리하잖아요. 네. 네? 출당 논의니 그러니까. 뭐니 하는 게 다 그 포석이 오는 거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잽 정도가 아니고 네. 상당한 이 수준의 이 펀치를 계속 날려대거든요. 그거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 안철수 당하고 같이 바른정당하고 노는 것보다는 네. 그다음에 우리하고 놀 수밖에 없다. 예. 우리하고 합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예. 결국 그 영남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영남 유권자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죠. 그렇죠. 쟤들 지금 불장난하는 거 막아주세요. 저래도 되겠습니까? 예.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두원 의원께서 지금 바른정당이 두 쪽이랄 가능성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당으로 옮겨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간다면 국민의당 안에 호남권 의원들이 반발을 여지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는 뛰쳐나가기엔 명분이 약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아니 또 그 면면들이 또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갈 거예요. 내가 볼 때 바른정당으로 아니 국민의당으로 갈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가지. 네.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면 10대 10으로 쪼개지는 겁니까? 20명인데 지금. 근데 쪼개지는 게 그렇게 큰 일입니까? 워낙 지금도 별로 존재감이 없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이 지금 선거 치르기가 힘들어요. 그렇다. 예, 집에 지자체장, 그러니까 다 기초단체장도 지금 후보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바른정당 얘기 좀 하나 좀 하죠. 유승민 의원이 광역단체장에 도전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비스름해질 때 도전한다 그러겠죠. 근데 예. 지금은 지금 미지수니까 지금 고사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좀 붐이 일어가지고 예. 가능성이 근접해 있다 그러면 또 나온다고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대구시장입니까? 서울시장입니까? 대구시장은 본인이 안 나갈 테고요. 예. 서울시장은 이제 가능성이 있으면 나가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남경필 경기지사나 네. 원희룡 제주지사 네. 되게 섭섭하겠는데요. 섭섭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도 깝깝해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죠. 그래요? 그럼요. 저 바른정당보다는 무소속이 나을 수도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현역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 뛰쳐나가서 탈당한 다음에 무소속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차라리 그렇게 조언을 해요. 거기서 그냥 아니 이런 내밀한 얘기까지 방송에서 다 그렇게 공개를 하시고 저는 좋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의 거의 대표급 계신 분들하고 저녁 먹고 소주 한잔 했어요. 예. 네. 내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고 하던가요? 근데 지금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 선거 고민을 해요. 또 정당 존립에 대해서 고민하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두 당이 서로 또 양립할 것 같지 않다. 그 고민들이 현실적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지방선거 전에 뭔 일이 있긴 있겠군요. 예. 두 분의 공통된 지금 전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일부 온다 그래서 또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자유한국당 모습 가지고는 지방선거까지 별로 달라질 건 없는데요. 근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서울시장과 가장 상징적인 건 누가 뭐래도 서울시장 선거잖아요. 네. 황교안 전 총리를 내보내는 겁니까? 옛날 김황식 총리랑 똑같은 절차를 밟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치인은 그래도 좀 큰 정치인은 자기가 큰 사람을 국민들이 뽑아주지 남이 키워준 사람은 절대 안 뽑아줘요. 근데 황교안이나 김학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선출직을 해본 적이 없고 다 임명직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멋있는 말씀인데 자기가 큰 사람을 뽑아주지 누가 키워준 사람을 안 뽑는다? 그런 적 봤어요? 그럼 좀 따져봐야지. 옛날 한나라당 그때 민자당인가 아니면 그때 신한국당이구나. 구룡들이 쭉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총리도 했던 사람들 쭉 나오지만 다 2% 3% 1% 그래요. 이해창처럼 YS한테 댐비고 거기서 그냥 큰 소리하고 할 말 하는 사람을 뽑아주지 그 얌전한 국무총리들 아무리 해봐야 그 1%라니까요. 시베리아 벌판에서 자생력을 입증한 사람만을 유권자들은 선택한다. 그거를
이 기자들은 맨날 착각하더라고요. 총리 뭐 굉장히 높은 줄 알고 국민들이 총리가 누군지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총리가 누구냐고. 이낙연 총리. 그러면 우리나 알죠.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보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나 알까 그 정도예요. 아니 근데 지금 의원님의 이런 냉정한 평가와는 별개로 황교안 전 총리가 뭐 사무실 얻어서 준비한다 이런 얘기 많이 돌잖아요. 그거 자유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지금 이제 할 게 없잖아요. 할 거 다 하고 뭐 심심하니까 이제. 심심해서. 나도 정치라도 해볼까 그럴지 모르죠. 서가번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 전 총리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출마할 뭐 본인은 하고 싶겠지만 지금 들어와서 후보 자격을 따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일단 자유한국당 경선 통과나 되겠느냐? 예. 실제로 사람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어차피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정말 붙어서 1~2% 차로 박빙의 승부다. 네. 그러면은 황교안 그 총리에게도 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정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이 몸집을 더 키운다. 네. 그런 생각도 있다고 한다면은 또 그 거리가 멀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황교안 전 총리 말고 누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하도 없으니까 깝깝하니까 이제 진짜 이제 2차 자가는 인물이 다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후보가 없죠. 왜 후보가 없냐면 인물이 없어서도 후보가 없지만 그닥으로 나가가지고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후보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원 전 의원님께서는 계속 이 직설 코너를 통해서 일관되게 지금의 이 추세라면 자유한국당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전망을 아주 확고하게 좀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이제 이 문제로 넘어가야 될 건데 일단 이전부터 우리 서가번 전 의원께 문자 읽어드리겠습니다. 1534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만 믿고 내년 지방선거에 압승을 예측하고 경거망동할 조짐이 보인다면 깨어있는 국민들의 가차없는 불꽃 싸다구 응징이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저 얘기는 맞는 얘기죠. 그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가 그 서울시장 선거를 자기 정치적 승부를 걸라 그랬거든. 걸 수밖에 없어요. 홍준표 대표가 도전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뭘로 승부를 걸 거냐는 거죠. 결국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져서 보수의 기치를 하나로 엮어냈을 때 결국은 그래도 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장이 마련될 건데 그 레버리지로 결국 바른정당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총리가 더 좀 그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는 거죠. 가만 있어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두 명의 현직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아니 이혜원 대표도 서울시장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이혜원 대표도? 그렇죠. 뭐 저 가능성은 떠나서. 그럼 혹시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나옵니까? 추미애 대표도 뜻이 있잖아요. 그럼 대표들의 경선장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3당 연대까지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유한국당.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재미 삼아서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지금 뭐 이 당 정치발전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채비를 갖추고 정비를 해서 뭐 100만 동 원을 확보를 하고 당 체제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들이 또 선거는 선거거든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무관하게. 그럼요. 그것을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도부나 또 의원들 다 그런 과정들인 거죠. 근데 제가 좀 전에 그 문자를 왜 읽어드렸냐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읽어드렸는데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으로 10달 뒤거든요. 짧다면 짧다고도 할 수 있지만 길다면 길다고도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자 문제는 이 지방선거가 사실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대통령의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선거의 판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하고 상당히 연동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이 고공행진하는 국정수행 지지도의 어떤 추이, 내년 지방선거까지를 본다면 어떻게 전망하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런 채비들을 갖춰 나간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야당 선거가 아니고 이제 여당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지금 또 개헌 정국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직 논란이 안 되고 있지만은 내년 초부터 이게 그럼요. 그 국면으로 쭉 들어가면은 그 국면이 개헌 국면이 반드시 유리하게 갈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또 후보도 야당 시절의 후보와 여당 시절의 후보가 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어필 포인트도 달라지겠죠. 예, 그런 것을 소홀히 하고 밥그릇 싸움으로 가버리면은 심각해지죠.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도원 전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YS가 100일 만에 이 지지율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임기 말에 4%로 끝났는데 그랬나요? 또 지난 총선에는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래가지고 별 난리를 피다가 이제 완전 압도적으로 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일이 생기려면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이 못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여당이 못한다는 얘기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걸 바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잘한다는 전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서가번 전 의원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만 유지를 한다면 뭐 좀 전망을 밝게 보셨는데 뭐 그거를 10달 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한 걸음 한 걸음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뚜벅뚜벅 걸어가야만 되는 이게 뭐 정답이 되겠죠. 자, 오늘 직선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두원, 서가번의 직설.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정두원입니다.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가번입니다. 네, 한 주가 빨리 돌아오죠. 또 벌써 수요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가번 전 의원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요 네. 며칠간 민주당이 시끄러웠습니다. 정당발전위원회를 두고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예,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지금 정도 되면은 슬슬 이제 지방선거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제도들 당원 당규 정비해서 공천 문제라든지 또 출마자들 문제 뭐 여러 가지 세부적 절차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손을 봐야 하고 또 이제 당원들 확보해서 경선 특히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또 우리 좀 약간 취약한 지역들 뭐 이 대책 세우고 네. 또 당원들 확보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위기도 좀 띄워야 되고 네. 그런 절차들을 위해서 이제 기획단이 꾸려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뭐 조금 논란이 많았죠. 그러니까 공천권을 가지고 뭐 이렇게. 결국은 논란의 핵심은 공천권 문제였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보고 또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왜냐면은 네. 지난번에 이번에는 혁신위원회를 안 그리고 정당발전위원회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지난 대선 전에 지난 총선 전이죠. 김상곤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혁신위원회에서 사실상 공천 관련된 규정들을 다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다시 손을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정당이 네. 모든 정당들이 선거가 되면은 뭘 가지고 분위기를 띄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이제 혁신위에서 마련한 혁신안을 선거하면 뻔히 정해져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에 뭐 중과부재가 아닐까. 아니 그러면 좀 객관적으로 예. 서가번 의원님의 지역구는 전남 순천 아닙니까? 예. 자 그럼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인기라고 할까요? 지지도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다고 좀 안철수 평가하세요? 후보 지지도가 지금 뭐 거의 바닥권이죠. 네. 바닥권이나 예. 거기에서 지금 지자체 선거를 나갈 분들은 그분들은 단철수로 모아져 있죠.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은. 그분들이 당원을 모집하고.
그분들이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동영, 그렇죠. 천정배 두 분이 또 그렇게 뭐 리더십이 지금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 평가로 했을 때는 안철수 경쟁력을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그럼 전 대표가 이번에 다시 대표가 된다면 서울시장 출마설은 이제 다 없던 얘기가 되는 겁니까? 왜요? 저 대표가 돼도 서울시장 출마할 수 있죠. 출마할 거라고 사실 보세요?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출마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원래 이분은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정치에 들어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돌고 그렇죠. 또 돌아서 결국 서울시장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것도 이제 국민의당 후보로서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얘기를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지만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특히 서울시장이나 광역단체장을 놓고 좀 연대 같은 게 좀 시도될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러니까요. 그게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이긴다 하면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깁니까? 그렇게 하면? 아니,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이제 가서 이제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때 국민의당으로 가면은 형편없이 깨지고 뭔가 연대하면 된다 하면은 그 이제 움직임이 이제 생기겠죠. 지금 안철수 대표 본인 스스로도 뭐 그 나가는 것을 상정하고 지금 전당대회를 그 표를 모으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제가 잠깐만요. 그래서 송기석 그 의원하고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자 오히려 그 서울시장 출마설 같은 경우 당 대표 되고 나서 오히려 대표로서 활동력을 높인 다음에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모습과 또 일상적인 또 이 하나하나 과정들이 상당히 그 민도가 높고 또 고민을 많이 하는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멀죠. 그러나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서가번 전 의원님 어떻게 단체장 이런 거 도전 안 하십니까? 뭐 당원과 국민이 원한다면은 뭐 그런 얘기인데 뻔한 대답하시네. 민주당 얘기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뭐 어차피 이게 또 지방선거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국민의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흘 뒤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뽑히는데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뭐 양자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하고 정동영 의원이 합세해서 뭐 공격하는 걸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읽는구나. 왜 그러겠어요?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좀 밀린다 싶으니까 합세해서 하겠죠. 네.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송기석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1차에서 과반 득표로 무난히 대표가 될 것이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 글쎄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되겠죠. 아, 그렇게 보세요?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제가 보세요? 보기에도 결선 투표 안 갈 것 같아요. 아, 1차에서 끝날 것 같다? 호남에서 전체적으로 국민당이 안 좋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게 아까 민주당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번 전당대회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 국민들이 아니고 당원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출마자들입니다. 지방선거 출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후보들이 예비 후보들이 누구를 당대표로 해서 출마했을 때 그나마도 좀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지. 아, 그렇죠. 당연히 뭐 그 생각을 해도. 그러면 당연히 안철수, 그렇지 않아도 안철수 당인데. 당연히 그 정동영 후보나 추미애, 천정배 후보보다는. 당적을 왜 바꾸세요? 천정배 후보보다는. 안철수가 낫다고 생각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 국민 선거도 없습니다. 여기는 당원만 가지고 선거를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결국 그 당시 아직 이제 그냥 무시하고 다시 만들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선은 이제 야당에서 여당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당이 최고위원들이 시도당 위원장들이 최고위원이 됐고 또 그 시도당 위원장들 중에서도 시도지사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야당과 여당의 선거 전략이 좀 달라야 되고 또 후보 기준들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후보 기준들도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서가번 전 의원께서 민주당 소속이시다 보니까 되게 완곡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 정두환 전 의원께서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걸 복잡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밥그릇 싸움 하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원 당규는 시도당 위원장한테 이제 권한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추미애 대표는 대표니까 내가 좀 역할을 하겠다. 이제 결국 그 얘기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밥그릇 싸움은 어떤 선거가 벌어지기 전에 항상 일어나요. 꼭 민주당뿐만 아니라 어느 당이나. 근데 이번 선거는 딴 당은 별로 먹거리가 별로 없어요. 민주당만 먹거리가 풍성하거든요. 원래 이제 이길 전망이 높은 정당일수록 시끄럽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 총선 때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이 그 난리가 났던. 그때는 뭐 이긴다고들 난리 폈죠. 그러니까 옥새 갖고 다르샹가. 근데 이게 이렇게 봐야죠. 이제 그게 밥그릇 싸움이긴 한데 집권당으로서 또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으로만 하게 돼 있으니까. 경선으로만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중앙당에서 좀 일정 정도 관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추미애 대표의 권력 기반 강화로 보여진단 말이죠. 사심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 그게 늘 그 논란입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다 논란인 게 경선으로만 하면은 좀 능력 있고 이 당 밖에 계신 분들을 좀 모셔서 전략 공천 하고 싶은데 이게 그 기준들이 없어요. 지금 지방선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추미애 대표 생각에. 그렇죠. 추미애 대표나 또 최재성 위원장이나 기타 당에 지금 이제 당직을 맡고 핵심 그래서 지금 지도부에서 그런 문제 충분히 나는 제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 절차들을 최고위에서나 또는 의원총회에서나 한번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쳤으면 쿠킹 과정을 좀 거쳤으면은 그래도 만만치 않을 건데 없이 그냥 툭 던지니까 개인 욕심이 좀 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언론에서는 프레임을 어떻게 짜냐면 추미애 대 친문 이런 식으로 짜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 뭐 다 친문이지 친문 반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단지 이제 지도부들 간에 또 지도자들 간에 약간의 이해관계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뭐 그 친문, 비문, 반문 이 구분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그렇게 썩 그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대립구도 그렇게 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립이 좀 안 되는 편이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논의한다. 그럼 이거 그러니까 공을 뒤로 넘긴 거 아닙니까, 정도원 의원님?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씨는 잠복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추미애 대표가 존재감을 좀 보이려다가 결국 깨갱한 거죠, 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추미애 대표 중심으로 하려다가 이제 최고위원들까지 함께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냥 패배했다, 고상하게.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 그나저나 민주당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의 분위기가 내년 지방선거 낙성할 거라고 이런 분위기입니까? 서가번 의원님? 민주당 분위기뿐만 아니고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도가 80%인데 현재 분위기라면은 누가 그러면 여기서 이 국면에서 선거를 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뭐 지금 아직도 갈 길은 멀고 그렇죠.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